네, 전처와 이혼한 지 5년이 넘었습니다. 이혼할 때 친권을 포기했고 아이들도 전처가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친양자 입양 서류에 동의해달라고 합니다. 전처는 재혼해서 아이들 성씨도 바꿔버렸어요. 그동안 전처의 반대로 아이들도 만나지 못했고 양육비는 아내의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따로 주진 않고 있는데요. 저는 생활이 안정되면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제 동의가 없어도 전처 혼자 친양자 입양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전처분이 재혼한 남자분과 함께 친양자 입양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 상담자분께서는 동의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고요.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바뀌게 되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친양자 제도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친양자 제도가 벌써 도입된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종전의 양자 제도, 그러니까 보통 일반 양자라고 하는데 네. 일반 양자 제도를 했을 때에는 어려운 결심을 해서 서로 이제 양자 관계를 형성했는데 안 좋은 점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양부와 양자가 성본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아빠는 김씨인데 아이가 이씨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양자 관계라는 걸 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아이가 양자로 입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끊임없이 양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비판이 있어서 2008년도경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은 친양자를 했을 때, 친양자 허가를 받았을 때 어떤 게 달라지는지는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친양자로 되는 그 자녀분, 사건 본인이라고 해야 되나,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양자가 된 그 부의 성과 본에 따르게 됩니다. 예. 성과 본이 바뀌는 거죠. 그쵸.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종전의 친생 부모와 그 다음에 종전의 친족 관계가 일제히 정리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 볼까요? 만약에 종전에, 그러니까 입양되기 전에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정결되니까 그분이 뭐 사망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그분에 대해서 뭐 양육비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분이 사라지더라도, 아니, 그분이 사망하더라도, 친양자가 된 분이 사망하더라도 서로 상속관계는 일제히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과의 친족관계 다 사라져버리니까 마찬가지 상속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가 뭐 그분에게 양육비를 청구한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는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상담자분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친양자 입양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처 혼자서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 이제 황 변호사님께서 어떤 친양자가 입양이 되면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요. 입양을 할 부부가 법률혼으로 3년 이상이 유지돼야 되고 그 친양자 입양을 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되고 네. 그런데 그 법률상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예를 들면 친딸이나 아들을 입양을 할 경우에는 1년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친생 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도 친생 부모 동의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예외가 있군요. 사유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면 3년 이상 예. 그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예. 또 면접 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또 기타 친권 상실한 경우, 예. 그다음에 연락이 두절된 경우, 기타 뭐 학대하거나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괴하거나 네. 그밖에 자녀 복리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친양자 심판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상담자분 같은 경우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친권, 양육권 포기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친양자 입양 진행에 영향을 좀 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변호사님. 물론 주시요. 그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친권이 상실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권 행사가 정지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어머님이 행사하시는 것 같고 예. 단독 친권 행사자이신 것 같고 양육권도 역시 어머님이 단독 양육권자이신 것 같은데 이제 거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버님, 그러니까 상담을 주셨던 분은 아이를 계속 만나실 수 있고 양육비 지불을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게 단절되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친생 부모가 3년 이상 자녀를 만나지 않고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비록 그 사람이 저는 친양자 동의 못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부동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의사를
감안해서 그 의사에 따르지 않고 친양자를 허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 3년 동안 아이들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다 하셨는지, 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났는지, 만나고자 한 노력이 있는지를 분명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동의 의사 여부에도 불문하고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자분이 또 생활이 좀 안정되면 아이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친권 양육권을 이미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다시 아이들 데려올 수 있나요? 네. 아까 앞서 이제 황 변호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여기 SNS의 그 내용에 보면 전처의 반대로 아이들도 만나지 못했고 그렇죠. 못 보게 했다. 양육비는 이거죠. 아내의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따로 주진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를 하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부양 의무, 그러니까 부양료, 양육비 주는 거는 전처와 뭐 빚 갚아주는 걸로 합의를 했고 면접교 수업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전처가 못 보게 해주시는 거, 못 그렇죠. 보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안하시는 분이 그 합의를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하면 전처분이 가정법원에 그 친양자 입양 심판 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가정법원의 심판 결정에 대해서 취소 청구, 네. 친생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 아마 이런 사유로 청구를 하실 건데 이거는 이런 사유 때문에 내가 교섭을 할 수도 없었다라는 사용을 해서 청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판단을 받으시면 되고요. 설령 이렇게 돼서 친양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여건이 나아져서 만약에 양육권이라든지 친권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전처에서 생활하는 그 상황이 점점점 어쨌든 앞으로 경제적인 거라든지 앞에 학업을 위해서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점들을 네.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 그런 심판이라든지 일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취소 심판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후에 사정이 변경됐을 때 나 아이들한테 이 정도 애정이 있다라는 예.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동의를 계속 안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황 변호사님? 뭐 일단 본인의 의사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그 민법 규정으로 한번 들어가면은 그 친양자 입양을 할 때에는 친생 부모의 동의가 필요 요건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실무적으로 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아니면은 비양육자인 그 친생 부모에게 연락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여기 SNS 올려주셨던 분은 부동의 하시겠죠. 그러고 나면은 즉 부동의 의사가 표명되면은 필요적으로 신문기일을 열게 되어 있어요. 즉 법원을 한번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그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법원 가셨을 때 혹은 법원 가시기 전에 본인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하시고요. 내가 왜 동의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얼핏 말씀 주실 때 아이들 데리고 오시고 싶고 앞으로 또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을 필요적 신문 기일에 법원 가셨을 때 꼭 말씀을 하셔서 본인의 부동의 요건에 대해 그 의사에 대해 좀 명확히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하시는 대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